네, 이제는 우리 이정훈 의원님과 당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울산 선거 이기려면 네네. 그리고 지방선거 재보궐에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을 끌어내서 선거에서 한 칼 보여주려면 네네. 당이 좀 똑바로 자리가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까지 당이 계속 장동혁 대표 뭐 하려고 하면 발목 잡고 뒤통수 치고 하느라 새해 들어 그 소중한 1월, 2월 또 3월까지를 거의 좀 낭비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 접하고 또 특히 보수적인 우리 울산 시민들과 호흡하고 또 출마를 준비하는 예정자로서 이 당의 모습에 대한 진단 그리고 우리 당이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선출한, 저희가 뽑은 당 대표님은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렇죠. 당원과 네. 국민들이 선출한 거죠. 거기에 대한 이견을 가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님의 행보를 모든 국민이 그리고 모든 당원들이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투쟁하기 위해 24시간 필리버스터 그리고 단식 투쟁까지 생명을 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당은 단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단합하지 계속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여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당대표 상대로 투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일부 의원들이. 그것도 질리도록 정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단호하게 결단을 가지고 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좀 해라. 당에 건의를 해서 좀 안에서는 힘들고 이견이 있더라도 밖에서만큼은 당대표 중심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정말 저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뽑은 당대표를 저희가 존중하고 저희가 힘을 모아서 따라가야 합니다. 믿고 따라가야지 왜 자꾸 반목을 하면서 그리고 뭐 몇몇의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구 따라가는 분들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분들 여러 분들이 계신데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때 지지를 했던 안 했던 지금의 당대표는 저희가 뽑은 장동혁 대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장동혁 대표님을 중심으로 저희가 뭉치는 길만이 저희 지방선거 그리고 우리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물론 뭐 100점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당원들을 만나면 장동혁 대표 저렇게 흔들고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동조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제발 좀 이제는 뭉쳐서 단결해서 이재명이랑 싸우라는 여론이 압도적인가요? 부원장님 방금 말씀하셨지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좀 중도도 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강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올 수는 있죠, 충분히. 네. 하지만 대부분의 하시는 말씀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선출한 대표인인 만큼 장동혁 대표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지방선거가 지금 이제 90일 남지 않았습니다. 딱 90일인데 오늘부로.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십니다. 왜 단일 대우가 되지 않고 당대표를 왜 따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본인들도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당대표가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노선과 전략에 대한 차이는 100사람이 모이면 100명이 다 달라요.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럴 때는 내 말만 맞다고 할 게 아니라 그 민주적 선출의 정당성, 우리 당원들과 우리 국민들이 뽑아서 지금도 열렬히 지지하는 대표가 노선을 정하면 그게 100%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그 길로 가서 열심히 싸워보고 싸워 부딪히고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 가서 뭔가 우리 좀 전략 수정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해야지. 보수는 국민의힘은 사공이 너무 많아요. 배를 강물에 띄우기도 전에 사공이 너무 많으니까 너는 이렇게 줘야 되고 아니다 너는 이렇게 잡자. 아이 무슨 소리냐 이배로는 안 된다. 배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선장 바꿔라. 그 사공들 많아가지고 배가 진짜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를 띄우지도 못하는 게 고집병인 것 같거든요.
특히 영남 지방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부산, 울산, 경남 뭐 TK 할 거 없이.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방금 우리 부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왜 믿고 가지를 못하느냐.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예, 네. 왜 미리 짐작을 하고 미리 판단을 해서 본인들이 당대표를 믿지 않고 저항을 지금 하는지. 네.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당이 자꾸 더 힘들어지는 거를 우리 당대표님이나 우리 당에 대한 이렇게 조금 반대 의견을 내시는 그런 분들께 꼭 좀 전해서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서 당대표 중심으로 좀 뭉쳐줬으면 좋겠다는 저희 울산 남구에 계신 그런 민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경 PK 정서가 좀 비슷하고요. 네. 대구 경북 TK 정서가 또 조금 다르지만 있죠. 네네. 근데 그 영남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네네. 영남 사람들 다 자존심 세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낸데 그게 있습니다. 네네. 근데 리더가 딱 정해지면 지도자가 딱 가자고 하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님 그 새마을 운동했을 때처럼 네네. 그래 한번 믿고 가보자 쫙 몰아주는 게 우리 영남과 전통 보수층의 어떤 그 본질이라고 할까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요새 정치를 보면요. 저도 한 11년 정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뭐 여러 의원들도 모시고 대선도 뛰고 제가 방송도 하고 뭐 최고위원도 해보고 했지만 민주당만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민주당은 문재인이 당권 잡고 있을 때는 저 친명이든 개딸이든 그때는 손가혁이라고 불렸죠, 여러분. 개딸 이전에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찍소리도 못했어요. 당내에서 숨도 못 쉬고 살았어요. 저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늘 밑에 숨어가지고 오죽하면 정청래가 방송 나와서 이재명이 얼마나 우스우면 나는 이재명 지사가 하는 게 그냥 다 싫다. 네네. 이렇게 말했던 양반이에요. 네네. 근데 그랬던 당이 이제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지도자가 바뀌었잖아요. 그 네. 안에서는. 네네. 친문들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갈 데 없는 친문들이 그 대깨문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한동훈 좋아하는 위드훈이로 약간 유입되기도 하고 고민정 윤건영 요새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숨도 네. 못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도자가 딱 서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지도자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가는 거고 그렇게 하다 안 되면 지도자를 바꾸면 또 새로운 사람한테 맞춰서 가는 거지. 한 명 뽑아놨는데 이 사람이 무슨 뜻을 펼치기도 전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훈수 두고 뭐 하고 막 해가지고 일 너덜너덜하게 상처투성이로 만들어버리면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어떻게 당과 나라를 이끌 수 있습니까? 그 부원장님 말씀 100번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아까 뽑은 당대표가 계십니다. 그럼 그분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정말 저희가 민주당한테 배우고 싶지 않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선출한 대표가 나오고 뭐 대통령이 나면 철저하게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도 믿고 따라간다면 저희 국민의힘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단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사실 저희 선배 정치인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선배님들 바뀌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후배들이 너무 정치하기 그리고 국민을 믿고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초반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구조적 한계가 있다면 세대 교체를 통해서 잘 싸우는 사람들, 물불 안 가리는 사람들이 영남에서부터 밀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네네. 우리 이정훈 의원처럼 김상욱 쫓아내겠다고 정치 생명 걸고 엄동선안에 피켓 들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분명히 찾아보면 더 있을 거거든요. 네네. 여러분도 오늘 제가 몇쿵TV 특별 게스트로 이정훈 의원 초대하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대다수가 아마 이정훈 의원이 누구인지. 네네, 맞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울산 주민분들이나 남구 주민분들한테도 이정훈 이렇더라 이런 사람이 있더라라고 입소문이 막 많이 날 것 같은데 네네. 찾아보면 옥석들이 꽤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방송 나와서 뺀질거리면서 당 대표 지도부 욕이나 하는 사람들만 젊은 정치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잘 싸우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키우고 그게 장동혁 대표 기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선과 투쟁력을 보겠다는 거. 네네. 그런 체제 변화가 필요하고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점점 커야 민주당이랑 이제 그때부터 다이다이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선당 후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정당에 속해 있는 분들이 선당우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언행일치를 좀 지켜나가야 되겠다. 네, 선당이 돼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당에 소속해 있는 우리 당원으로서 아니면 당에 소속된 지방의원으로서 중앙에서 정치에 대한 어떤 이념이나 기조가 정해지면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물론 당대표 중심으로. 그 당대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선출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찍었든 당대표가 결정이 되면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 정당이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네. 말하는 게 장동혁이라는 인물 개인과 친해서가 아니에요. 그럼요. 모르시죠, 잘? 잘 모르죠. 사실 TV에서 봤죠. 네, TV에서. 따로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면 네. 따로 얼굴 보거나 밥 먹을 기회도 없잖아요. 한 번도 식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지역 구청장 후보는 아마도 경선으로 공정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한테 지금 뭐 좋은 말 해주고 한다고 해서 큰 그 도움 받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럼요. 네. 근데 왜 장동혁 중심으로 가자 하느냐?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110만으로 늘어난 근데 그 전당대회 때는 한 80만 됐던 네, 당원들이 네. 당에 돈 내고 당에 기둥 뿌린 여러분이 뽑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요. 그것도 기적적으로 직전 대선 후보를 꺾으면서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당직자고 또 당을 대표해서 공천받아서 지역 의정 활동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당연히 당원들의 뜻을 우리가 대신 받들어서 수행하는 게 저희한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거든요. 네, 네. 근데 역으로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당원들의 뜻을 거스리고 제명당한 무소속 수발 들고 다니고 막 당 지도부 욕하는 거는 그 한동훈을 좋아하느냐 장동혁을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우리 당의 주인인 당원들에 대한 배신인 거예요. 입만 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당의 주인을 당원이라 생각하면 당원들이 뽑은 사람 위주로 뭉쳐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 당원들을 당대표가 거스른다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지도부에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당의 방향을 결정할 때 충분히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지방의 여론도 다 수집해서 검증의 검증을 거치고 또 고민의 고민을 거치고 토의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지방의원이면서 예전에 계시던 뭐 국회의원님 아니면은 뭐 저희 시당 이런 여론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민심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동향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하는데 반대에 선 사람은 그들만의 생각에 갇혀서 반대 얘기만 하고 전체적인 걸 듣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도부에서 결정이 된다면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서 아까 우리 부원장님 말씀대로 결과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애국기업 한신골드 봄맞이 특별 1+1 행사를 시작합니다. 50년 전통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시는 분들한테 아주 특효라고 합니다. 010-9699-1144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1+1 혜택 안내드리겠습니다. 웰콩TV와 함께하는 애국기업 환신골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따라가기 전에도 결정만 나면 이유 없는 반대를 합니다. 왜? 대표가 나 맞지 않으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국민의힘에 속한 우리 의원들, 당원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의견에 잘못된 부분은 말씀을 하되 그 부분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거고 그 논의를 철저한 토론과 토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믿고 따라가는 게 저희 당을 살리는 길이고 저희 당이 이기는 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영화였던가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아니라 계급에 경례하라라는 네. 명대사가 있어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인가요? 이 군을 네. 다룬 그 영상물에서 사람이 아니라 계급에 경례하라.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꺼내냐? 지금 저 당에 분탕질 치는 많은 의원들과 일부 당협위원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장동혁을 좋아하느냐, 한동훈을 좋아하느냐, 뭐 오세훈을 좋아하느냐는 다 부차적인 문제다.
장동혁 사람에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에게 우리가 믿음을 주고 힘을 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게 성립하지 못하면 기강이 무너지고 원칙이 무너지고 오합지졸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었으면요. 저 이낙연이 민주당에서 이재명이랑 사이 안 좋아서 뛰쳐나갔잖아요. 네. 이낙연이 광주 갔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광주에 따라갔다고 쳐보세요. 윤리위까지도 안 열어요. 점심 먹기도 전에 정청래가 긴급 최고위 열어서 저 배신자들 다 제명입니다 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렇죠. 우리 당은 네네. 너무 허약하니까 명백한 해당 행위인데도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좀 지켜보겠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구 가서 서문시장에서 저렇게 분탕질 치고 또 부산의 구포시장 가서 분탕질 친다는데 이런 것들이 대구,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 전체 선거에 굉장히 우리 당의 중요한 뉴스를 가리고 또 우리 당을 분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정말 악질적인 해당 행위 아닙니까, 의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지방선거 앞두고 정말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우리 저희 당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논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뭐 입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움직이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고요. 이러면서 저희는 더 분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저희 지방선거에 뭐 저희 당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저희 당에 속해 있지 않는 아니죠. 분들이니까 당에 영향이 미쳐서 저희가 선거에 악영향이 미친다면 네.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에게 설명을 할 것인지 그게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또다시 지방선거마저 저희가 큰 패배를 안게 된다면 그 책임도 어떻게 질 것이며 그러니까요. 네. 본인은 정확한 윤리위원회에 거쳐서 그 윤리위원회 법에 의해서 제명이 된 거죠. 제명이 된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소속도 아니에요. 네네. 징계받고 무소속이 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이 사유가. 네네. 네. 그렇게 제명이 된 분이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과 지금 힘을 합쳐서 투쟁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 당과 투쟁하기 위한 분탕질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와 함께하는 그 의원님들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직 제명되거나 탈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당 의원들이죠. 네. 근데 왜 같이 그렇게 그분을 옹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사람에 충성하는 모습인 거죠. 그럼요. 공천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가치나 철학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야 그렇다 치고 네. 제명됐고 한동훈이 뭐 어떤 인간인지를 저희가 입 아프게 또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네. 거기 따라다니는 대구에 따라간 7명의 의원과 1명의 당협위원장 네네. 또 부산에 또 얼마나 더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들이 바로 제2의 김상욱, 제3의 김상욱이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본인 입장이나 본인 주변 분들한테는 아픔이겠죠. 근데 저는 그럴수록 한 템포 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저희 보수 우파를 사랑하고 저희 당을 위한다면 한 템포 쉬어서 지방 선거를 위한 어떤 교두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결국 본인 정치입니다. 지금 본인 정치를 위해서 지방이 뭐 행보를 한다는 게 참 서글프네요. 지금 저희 지도부나 뭐 저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당협위원장님들은 지금 또 다른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대투쟁을 시작했는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만의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굳이 저희에게 동참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동참할 수도 없겠죠. 무소속이니까. 그러면 좀 가만히 좀 지켜봐 주시고 그 지켜본 후에 그 결과물을 보고 조금 행동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소위 말하는 전략적 모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그 과거의 문제 네. 그리고 매우 민감한 우리 당 내의 아픔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를 네. 시시비비를 일일이 따지는 게 도움이 안 된다. 네. 네. 그리고 그거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생각이 다 너무 다르다. 네. 네. 그 상처를 후벼 파지 말자. 네. 네. 우리가 그건 역사의 흐름에 맡겨두고 미래를 보면서 지금 당장 대한민국 경찰을 망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자. 부동산 폭등이라던가 네. 저 온갖 세금과 연기금 때려 부어서 어거지로 주식 붙잡고 있는 것들. 네. 네. 근데 그거 완전 부익부 빈익빈이죠. 돈 있는 사람들만 돈 버는 거죠. 그럼요. 물가 폭등, 자영업 경기 최악,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집중하자는 게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고 지방선거 전략인데 출마 예정자면 당사자잖아요. 네. 네.
당사자로서 이런 노선과 이런 전략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뭐 지방에 그 지방의원으로서 할당하다 보니 정말 경제가 힘듭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아니 자영업 경기 진짜 안 네. 좋아요. 여의도도요. 제가 방송 끝나고 저녁 먹으러 가잖아요. 식당이 저녁 시간에 버글버글해야 되는데 평일에도 다 텅텅 비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 안 그랬거든요. 이게 정말 경제를 생각하는 정부인지 대통령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갈 정도고요. 어떻게 주식시장만 붕 띄어서 경제를 일으킵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분을 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결정하면 그게 법이지 않느냐. 따라올 테면 따라오고 말 테면 말아라. 이거는 어떤 우리 국민을 저는 기만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가 힘듭니다. 민생이 힘듭니다. 정말 지역에 가보면 전통시장을 가도 상가를 가도 정말 힘들다. 하루하루가 힘들다는 정말 안타까운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뭐 주식시장, 부동산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알아가야 되고 함께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안보 문제만 해도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 안보가 너무 걱정됩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뭐 국제적 정세도 많이 힘든 상황에서. 근데 우리가 네네. 뭐 어떻게 보면 미국 편이 아니라 약간 이란 편 드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스러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너무 많이 돌아서 지금 뭐 대한민국 이 안보 저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한 나라에서 살기 위함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편안하기 위한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게 네. 저희 국민들 시민들이 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안보에 대한 이 불안함을 계속 키워나가는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동욱 대표가 천명한 노선대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자. 네네. 경제와 부동산 네네. 그리고 외교 안보만으로도 네네. 앞으로 3, 4, 5월 3개월 내내 이재명 정부 이거 잘못하고 있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시간이 아깝거든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우리 당 내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그건 국민들과 역사의 평가 앞에 겸허히 남겨두고 네. 정말 지금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예를 들면 주식으로 막 1,000만 원 벌었어요. 네. 2,000만 원 벌었어요. 막 기분 좋아서 옆에 막 한우도 쏘고 있어요. 띠리링 전화 옵니다. 집주인인데 전세 보증금 2억 올려야겠다. 아니면 이제부터는 전세 없다. 월세 다 1억에 300이다. 그러면 그 일반인들이 주식 조금 해서 잘해야 한 1, 2천만 원, 몇 천만 원 수익 번 게 한 방에 다 도루묵이거든요. 이 부동산 전월세 난 네. 앞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면서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울산도 울산경제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지금 여론조사 보수 응답이 낮은 게 국민의힘 내부 문제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큰 관심이 없어요. 한동훈이라는 거대한 숙주, 배신의 숙주가 제거됐기 때문에. 네네. 저게 뭐라고 돌아다니든 짜증은 나지만 해당 행위지만 네. 근데 이제는 정말 좀 장동혁 대표 그만 흔들고 경제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로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게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 아니겠어요? 울산도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정말 경제 그리고 민생에 대한 음. 간절함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그 국민의힘이 정말 투쟁할 부분은 정확하게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 투쟁에 앞장서서 우리 전사 같은 장동혁 대표님도 계시고요. 그 부분엔 저희가 또 함께 힘을 합쳐야 되고 또 아까 우리 부원장님 말씀대로 경제나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정말 국민의힘 정당으로 다시 한번 정립돼서 저희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김상욱 저격수 누구보다 먼저 김상욱 쫓아내기 위해서 피켓을 든 남자 울산의 남구청장 출마 예정자 이정훈 의원과 이정훈 구의원과 방송을 쭉 진행해봤는데요. 저희 멸콩TV가 단순히 젊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잘 싸우고 전투력 있는 젊은 얼굴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 인터뷰로 다양한 얼굴도 여러분께 소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멸콩TV만의 강점일 텐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기도 하고요. 이정훈 의원님 마지막으로 멸콩TV 주말에도 쭉 지켜봐주신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가감없이 편하게 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멸콩TV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무척 반갑고 영광이었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 계기로 다시 한번 제가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폭거하는 민주당과 그리고 이 정부와 투쟁을 해야겠다. 정말 오늘 부원장님과 여러 말씀을 나누면서 민생을 더 잘 챙겨야 되겠다. 정치인은 지역민과 함께하고
그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더 낮은 자세로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종훈 남구에서 우리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부끄럽지 않은 이종훈 그리고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멸콩TV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